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이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하이엔드 오디오 매칭법 그리고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앰프들에 대한 성향표를 보면서 매칭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어떤 음질이 나와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채점 형식으로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무조건 10점 만점이라고 해서 최종 음질이 무조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향표라는 것은 마치 음식에서 짠맛이 몇 점, 매운맛이 몇 점, 단맛이 몇 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에서 단맛이 10점 만점이라고 해서 그 음식이 최종적으로 아주 맛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평가 항목의 모든 특성들이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면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앰프는 어떻게 평가를 한다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앰프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동력이 어느 정도인가. 앰프의 본연의 역할은 스피커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게끔 구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음색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얼마만큼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음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질이 마음에 들어질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취향을 좌지우지하는 상당히 큰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힘만 좋다라고 해서 좋은 앰프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조건 음색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앰프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한쪽이 너무 탁월하게 매력적이거나 그래야 이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앰프들에 대한 평가 기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저렴한 제품이 한 1,000만 원 중반, 비싼 제품은 3천만 원 가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은 한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한 초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앰프들의 구동력을 표기를 했는데요. 앰프들의 구동력은 2천만 원짜리 제품이 구동력이 8점이다, 9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미만 제품은 한 5점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음의 양감이 대부분의 앰프들이 7점에서 한 8.5점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앰프들이기 때문에 저음 양감이 심각하게 부족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많지도 않고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소스기기를 매칭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음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앰프들 정확한 성향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앰프는 마크레빈슨 5000 시리즈 모노블럭 세트입니다. 자, 성향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7.5점에서 8.5점, 단단한 저음이 7점에서 8.5점, 섬세함이 8점에서 9.5점, 중고음의 선명도가 7.5점에서 8.5, 강력하게 음을 튕겨냄이 7에서 8, 이게 음의 이탈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중량감, 깊이감, 강력함의 조화 7.5에서 8.5. 구동력은 대역 밸런스와 질감이 좋은 구동력이 9점, 생생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구동력이 8점. 이 제품만의 강점, 완벽한 밸런스, 자극 없음,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결의 표현력이 9점에서 9.5점입니다. 일단 마크레빈슨 5000 시리즈는요, 한 대만 썼을 때와 두 대를 썼을 때의 구동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대만 사용을 했을 때는 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들을 매칭을 했을 때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구동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가격 대비 가장 모범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노블럭 기준 밸런스 지향적인 구동력이 9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9.5점이나 10점 만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9점을 이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음을 생생하게 이탈시키는 능력,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얼마만큼 깨끗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느냐, 그 느낌은 8점,
8점이면은 우수하다, 준수하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세함 특성을 보면은 최고 9.5점까지 있습니다. 이제 소리의 이제 매끄러움, 부드러움, 섬세함, 따스한 느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 조합보다 좋은 앰프 조합이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특성들은 거의 대부분 9점을 마크하고 있는 특성이 거의 없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합이 성능이 떨어진다, 음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스피커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5점 정도면은 단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잘 매칭을 했을 때 8.5점, 8.5점, 9.5점, 8.5점, 8점, 8.5점 이런 정도로 채점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 잡힌, 그리고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만 뭔가 강력하거나 어떤 특성이 눈에 띄게 툭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특성은 아니다. 상당히 밸런스 지향적이면서 중고음의 섬세함의 표현, 매끄러우면서 섬세하면서 따스하면서 부드러운 표현, 이쪽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레빈슨은 사실상 제가 경험상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젊은 분들보다는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음질 특성이요. 그러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뻣뻣하고 자극이 있고 특정 대역이 너무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운치감이 있고 좀 더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그런 밸런스감이 좋은 사운드, 그러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저분들 사이에서는 마크 레빈슨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게 나오죠. 다만 좀 쨍하고 강렬하고 당장에 잠깐만 들어도 뭔가가 툭 튀어나오게끔 그런 다이나믹이 느껴지게끔 들리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젊은 층의 마니아분들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마크 레빈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쨍하고 강렬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런 사운드 좋아합니다. 그러시면은 스피커를 최대한 구동이 쉬우면서 반응력이 좋으면서 민첩하면서 그런 쨍하면서도 생생하면서도 저음이 단단하게 재생되는 그런 스피커를 매칭을 하시면은 답답함이 없이 들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마크 레빈슨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시는 게 해답에 가까워지는 방식인 겁니다. 다음 앰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포칼 스피커와도 추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제품이죠. 네임오디오의 뉴 클래식 200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두 덩어리로 구성할 수 있느냐, 세 덩어리로 구성하느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전원부를 매칭을 했을 때 음질적인 완성도는 당연히 더 좋아지죠. 그런데 두 덩어리만 사용을 했을 때의 가성비가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덩어리만 사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프리앰프에 상당히 쓸만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까지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플레이어를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6.5에서 8입니다. 근데 별도로 전원부가 없으면은 6에서 7.5, 그러니까 0.5씩 빠지는 거죠. 단단한 저음이 7에서 8.5입니다. 섬세함은 7에서 8.5입니다. 중고음의 선명도가 7.5에서 9입니다. 강력하게 음을 튕겨내는 특성이 7.5에서 8.5, 음의 중량감과 깊이감, 강력함의 조화는 7에서 8입니다. 밸런스 지향적 구동력이 7.5, 생생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구동력이 8입니다. 이 제품만의 강점은 음이 무겁지 않고 경쾌하며 개방적이지만 섬세하기까지 하다 해서 9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앰프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낮은 제품입니다. 왜 그러면 두 대로도 원하는 기능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대로 구성을 했을 때는 2천만 원에서 비용이 확 빠지니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훨씬 더 뛰어나죠. 보면은 전체적인 특성이 저음의 양감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깊이감, 중량감 이런 특성들은 마크 레빈슨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좀 빠지죠. 근데 이게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음질이 더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네임오디오 신형 뉴 클래식 200이라는 제품은 저음이 많은 스피커들, 그리고
강력함을 무기로 하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하고의 매칭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피커다. 그리고 저음의 양감이 좀 많지 않은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도 나쁘진 않지만은 저음이 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고음이 훨씬 더 깨끗하게 느껴지게끔 재생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음이 좀 다른 앰프에 비해서 적게 재생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음질이 나쁜 것이냐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좁으면 저음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는 거고, 내가 개인적인 취향상 중고음이 깨끗하게 나오면서 경쾌하고 발랄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가 나는 더 낫더라 하시면은 저음이 좀 덜 나오더라도 네임 오디오가 더 마음에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성향표를 더 보시면은 다른 비교 대상들에 비해서 가격은 퍽이나 더 저렴한데 중고음의 선명도는 적게 나오더라도 7.5점, 준수한 수준이죠. 많게 나오면은 9점까지 나온다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중고음의 선명도 특성은 다른 제품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네임 오디오 하면 영국을 대표하는 앰프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적인 음색, 영국적인 기본적인 섬세함과 따스함, 소리의 볼륨감 이런 것들을 아예 잃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매칭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온기감과 적절한 섬세함, 적절한 따스함, 적절한 볼륨감.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딥하지는 않은 거예요. 살짝 가벼운 듯한 느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두 대만 사용했을 때는요. 그런데 오히려 소리가 깨끗하고 산뜻 발랄하고 경쾌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 조합이다. 그리고 구동력 특성이나 음의 이탈감이 제가 강력함보다는 음을 생생하고 깨끗하게 이탈시켜주는 능력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음색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스피커는 포칼 스피커죠. 포칼 스피커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칼 소프라 시리즈와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스피커들과의 가장 좋은 매칭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앰프 세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 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에입니다. 일렉트로 콤파니에에도 좋은 앰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AW400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파워앰프 가격만 했을 때는 1000만 원 중반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리앰프까지 같이 하게 되면 2000만 원은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앰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가성비가 거의 역대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음의 양감 특성이 미리 설명드린 대로 앰프들마다 다들 비슷합니다. 7.5에서 8.5, 단단한 저음 특성이 8에서 9, 섬세함이 7에서 7.5, 중고음의 선명도가 7.5에서 8.5, 강력하게 음을 튕겨내는 특성이 8.5에서 무려 9, 음의 중량감, 깊이감, 강력함의 조화가 8점에서 무려 9.5, 구동력은 밸런스 지향형 구동력이 8.5, 생생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구동력이 9입니다. 이 제품만의 강점은 스피커를 타이트하고 강력하게 구동하는 능력이 9에서 9.5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앰프를 평가를 할 때는 구동력을 따로 평가를 하고 음색의 메리트를 또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대비 구동력에 대해서는 동급 최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단단한 저음의 특성이 잘 나올 때가 9, 그리고 강력하게 음을 튕겨내는 특성이 9, 중고음의 선명도도 8.5, 그리고 음의 중량감, 깊이감, 강력함 특성이 무려 9.5. 10점은 아니지만 거의 10점 가까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동력의 특성도 다른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7.5점, 8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렉트로 콤파니아 AW400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지향형 구동력도 8.5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특성이고요. 생생하면서 강력한 특성이 9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직까지 소개한 다른 앰프들보다 한결 더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구동력이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오디오적인 특성들이 다들 대부분 좋아요. 그렇다면 완벽한 앰프냐? 완벽한 앰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럼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겠느냐? 앰프에서는 일단은 힘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렉트로 콤파니에가 섬세함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은 중저음이 좀 과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되게 힘 좋은 앰프구나. 얘 좀 힘 좀 쓰는구나. 얘 약간 드세구나. 그게 먼저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섬세함을 느끼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로 콤파니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하이엔드적인 끝판왕급 음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소스 기계에도 적절하게 좀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매칭하는 스피커가 중고음 특성이 좋은 스피커를 매칭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렉트로 콤파니에다가 뭔가 밋밋한 느낌의 그런 스피커를 매칭을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는 일단은 스피커 선택이 중요한 것인데, 스피커를 중고음 특성이 좋은 스피커를 선택을 해라. 중저음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깊이 있는 사운드 걱정 안 해도 된다. 여기에다가 아주 저렴한 스피커 매칭하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스피커 매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앰프 가격만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은 중저음은 너무 멋지게 나와준다 이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스피커를 구동을 얼마만큼 하느냐, 스피커에서 얼마만큼 다이나믹하고 오디오적으로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나오냐, 그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구동을 아주 완벽하게 해줘버리기 때문에. 다만 일렉트로 컴파니로 좋은 사운드를 만들려면은 중고음을 어떻게 보냐면은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오거나 미려하게 나온다거나 좀 더 선명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촉촉하면서도 섬세하게 나온다거나, 그것만 신경을 좀 써준다면은 일렉트로 컴파니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가성비가 좋은, 앰프의 성능만으로 봤을 때는 동급 최고의 그런 성능을 만끽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앰프는 저희 채널에서 유독 소개를 많이 하는 누프라임의 에볼루션 시리즈입니다. 누프라임의 에볼루션 시리즈가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습니다. 최근에 에볼루션 STA라는 파워 앰프를 소개를 했죠. 그 앰프뿐만이 아니라 누프라임 에볼루션 2라고 해서 에볼루션 파워 앰프를 두 대로 분리를 해서 모노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플래그십 기종이 또 얼마 전에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앰프들의 매칭을 하라고 가장 최신품으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프리앰프가 있는데, 그게 에볼루션 DAC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DAC 겸 프리앰프입니다.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7에서 8.5입니다. 단단한 저음 7.5에서 무려 9.5. 섬세함은 6.5에서 7.5입니다. 중고음의 선명도는 7.5에서 9입니다. 강력하게 음을 튕겨내는 특성이 8에서 9.5입니다. 음의 중량감, 깊이감, 강력함의 조화가 7.5에서 9입니다. 밸런스 지향적 구동력은 8.5, 생생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구동력은 9.5. 이 제품만의 강점은 아날로그적인 음색 경향이 약간 아쉬울 뿐 대부분의 앰프적 오디오적 특성은 최상이다 해서 9.5점을 부여했습니다. 요즘 좋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속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누프라임 에볼루션 신형 에볼루션 시리즈는 정말 획기적인 앰프입니다. 획기적인 앰프. 단단한 저음 특성이 9.5, 중고음의 선명도 9점, 강력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능력 9.5, 중량감, 깊이감, 강력함 9점, 생생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구동력 9.5, 오디오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 혹은 실구매 가격 대비 깔래야 깔 수가 없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이라고 해서 모든 앰프를 통틀어서 이 제품이 최고냐? 당연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AB 클래스 방식에서 나와주는 그 특유의 소리의 온기감,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말랑말랑한 느낌이나 약간 따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 AB 클래스 방식을 이길 수 있는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워낙에 증폭 방식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D 클래스 방식의 음색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프라임의 에볼루션 시리즈는 그나마 다른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는 한결 더 우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만들어진 AB 클래스 방식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느낌까지 근접하지는 못한 거예요. 약간 뭔가 음이 각이 잡혀서 나오는 듯한 느낌? 중고음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긴 하지만은 뭔가 따스함이라든지 감미로움이라든지 그런 느낌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약간 좀 각이 잡혀 있으면서도 뭔가 좀 인위적인 듯한 느낌, 감성적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데 누프라임 에볼루션 신형 제품들을 소개를 할 때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도
진공관스러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오긴 나오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같은 경우는 소리 성향이 좀 얇았죠. 그리고 중저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중저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인스턴트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프라임의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중저음도 아주 호방하게 나오고 진득진득하게 나오고 강력하게 나오고, 그러면서도 소리 성향이 너무 거칠거나 너무 가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겁니다. 다만 AB 클래스 방식이나 진공관 방식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그것만 하나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실패가 없는, 가격에 비해서 실망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앰프는 심 오디오입니다. 심 오디오의 860A V2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은 7에서 8.5, 단단한 저음은 8.5에서 드디어 1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가격의 제품 중에서 이 앰프보다 저음을 더 단단하게 낼 수 있는 앰프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섬세함 특성이 6.5에서 7입니다. 그러니까 섬세함 특성이 좋아서 쓰는 앰프는 아닌 거예요. 중고음의 선명도가 8에서 9.5입니다. 섬세함이 좋지는 않지만은 중고음의 선명도라든지 이렇게 쫙 뻗어주는 느낌이라든지 생생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최고 수준인 거예요. 강력하게 음을 튕겨내는 특성이 8에서 무려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쫙 튕겨내는 특성, 이거는 중고음뿐만 아니라 저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그런 특성이 최고 수준이에요. 음의 중량감, 깊이감, 강력함의 조화가 7.5에서 9.5입니다. 구동력은 밸런스 지향적 구동력이 8, 생생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구동력이 9.5입니다. 이 제품만의 강점은 동급 최고의 오디오적 쾌감과 짜릿하고 강력한 구동력이 9.5로 채점을 했습니다. 개성이 굉장히 강한 앰프죠.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끝판왕급에 있는 앰프입니다. 중고음의 선명도도 9.5, 음을 튕겨내는 특성도 10점, 강력함 특성이 9.5,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재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오디오적인 쾌감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번쯤은 써볼 만한, 써보고 싶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디오적인 쾌감 특성이 뭔가 카리스마가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음질 특성을 가진 앰프다. 구동력 자체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생생하게 음을 이탈시키는 구동력이 9.5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의 경향은 계속 무거워지고 계속 구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음이 잘 안 나오는 특성이 돼요. 이제 드라이버 유닛, 진동판 같은 경우도 구동이 어려운 진동판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그리고 금속으로 된 거, 심지어는 울림 통도 금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여유로움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구동하기 어려운 초하이엔드급 스피커를 아주 잘 구동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들은 대부분 가격도 비싸요. 근데 그나마도 한 2천만 원 내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앰프를 꼽으라면은 심오디오 혹은 일렉트로 콤파니에 이런 앰프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다라는 앰프들은 많은데 너무 과도하게 부드럽기만 해버리면, 너무 과도하게 저음을 많이 재생을 해버리면, 저음이라는 것은 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음은 직진성이고 중고음은 앞으로 나아가요. 중저음은 밑으로 떨어뜨리는 특성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중저음이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이 무거워지면서 구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에다가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중저음이 더 많아져서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음의 양감 특성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어떤 애는 7점, 어떤 애는 7.5점, 어떤 애는 8점, 어떤 애는 8.5점. 근데 다른 앰프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저음의 양감이 여기서 한 9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앰프들은 지금 배제가 된 겁니다. 그나마 가장 중립적인 앰프가 마크 레빈슨이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크 레빈슨은 절대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생생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얌전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방식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했다라고 제가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화다. 음색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다. 그만큼 요즘 트렌드를 예민하게 느낀 거예요. 네임 오디오 측에서. 그리고 포칼 측에서도 그런 압박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경쾌하고 산뜻하고 발랄하고 생생하고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음색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중저음을 많이 재생하고 부드러운 사운드 톤은 아니지만은 확실히 하이엔드 지향이면서 구동력이 강력한, 그래서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그 스피커에서 완벽한 성능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동력이라는 능력이 탁월한 제품은 일렉트로 콤파니아와 쉼 오디오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크 레빈슨이라고 해서 구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노블록으로 하면 저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 마크 레빈슨의 성향을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요, 쉼 오디오 같은 애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잘 노는 애들의 특성이라면은 마크 레빈슨은 지킬 거 다 잘 지키고 굉장히 바른 생활이고 모범적이고 규칙적이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절대 누군가에게 트집 잡을 일을 남기지 않는, 그리고 호불호가 가장 적은, 그러면서도 해결 능력은 좋은 그런 게 이제 마크 레빈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프라임 이야기도 조금 하자면은, 누프라임 같은 경우가 에볼루션 STA 스테레오 파워앰프와 에볼루션 DAC2 DAC 겸 프리앰프를 매칭을 해도 10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넘습니다만은 이런 오디오적인 특성이라든지 성능은 한 2000만 원짜리 제품과 견주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제품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성능에 있어서는 가격 대비 후회가 실망감이 없는 그런 앰프다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이엔드 스피커를 구동을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꼭 고려를 해볼 만한 굉장히 획기적인 앰프라고 하겠습니다. 네, 스피커도 여러 가지 제품을 설명을 해봤고요. 앰프 브랜드로는 5가지 브랜드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스피커 몇 가지, 앰프 5가지 해가지고 각 경우의 수마다 또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성향표를 만든 이유는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성향표를 보고 최종적으로 매칭을 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가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피커 성향표를 보면 구동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이글스톤웍스 안드라 3 SE 같은 경우는 구동 난이도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구동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구동 난이도가 10점인데 구동력이 10점인 앰프를 매칭을 하면 기재되어 있는 성향이 그대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커의 구동 난이도는 10점인데 구동력이 8점인 앰프를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최고 2점 정도는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사운드가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바뀐다. 각 해당 특성들이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의 설명도가 9점이었다. 근데 구동력이 8점인 애를 매칭을 했다. 그러면은 최고 마이너스 2점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단점이 없는 점수는 7.5점에서 8.5점 정도가 단점이 없는 가장 균형 잡힌 점수입니다. 오히려 8.5점이 넘어가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높은 점수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음의 단단함이 예를 들어서 10점이다. 그럼 이거는 가장 완벽한 저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딱딱한 저음에 가까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5점이라는 점수가 가장 트집 잡을 필요가 없는, 가장 균형 잡히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취향에 따라서는 8.5점은 내가 그동안 너무 흔하게 들어왔던 그런 정도의 느낌이야. 나는 9.5 정도는 되어줘야 뭔가 음질이 달라진 듯한, 뭔가 오디오 기기를 새로 교체를 한 듯한 그런 변화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야 재미가 느껴지더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권장하는
추천하는 음질이냐, 그런 것은 꼭 아니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설명도 한 번쯤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